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며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서 푸신킨의 시 한 구절을 낭독하면서 시작해보았습니다. 시가 있다길래 어떤 시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 이 시구나 하고 듣고 있었어요. 그럼 아시는 시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 첫 문장이 가장 유명하고 전문을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의 게스트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 장성실 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단히 경력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요. 연극 나는 뭐야, 실수가 사라진 밤 함께 떠난, 소라게와 바다, 성실로 28길, 채식주의자 사자 등이 있고요. 한예종 연기과 전문사를 나오셨는데요. 저는 한예종 연기과 아동청소년극 전공인데요. 저는 내가 청소년극을 좋아하니까, 난 성장물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연기 전공과 아청 전공의 차이가 아청 전공은 좀 더 연극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커리큘럼도 안 보고 갔는데 안 보고 갔더니 거기 다 책상에 앉아서 영어 원서 번역하고 나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네. 나는 좀 몸을 움직이고 연기를 배우고 할 줄 알았는데 좀 1학년 때는 자퇴도 생각하고 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연기해야 되는데 연극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아청 전공이라서 배운 것들이 저한테는 결과적으로는 제 연기와 연극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우리가 어린이 청소년기 지나왔잖아요. 각자 안에 있는 이 어린이 청소년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실 씨를 모실 때 여쭤봤어요.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 했더니 성장물을 특히 좋아한다 하시면서 특히나 이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를 뽑아주셨는데 이 영화가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10대 후반에 이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시기에 10번 가까이 본 것 같아요. 많이 보셨다 진짜. 그때부터 제가 이미 성장물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때는 지금만큼 시를 사랑하진 않았는데 시가 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시에 대한 그런 걸 잘 모르잖아. 너무 학교에서도 어려워. 막 동시대회 같은 거 꼭 있고 사생대회 가면 하는데 저도 시를 그때는 시의 매력을 몰랐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함축적인 거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좋고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특히 10대 때는 우리가 시를 접할 수 있는 게 다 교과서니까 뭐 시험지나 교과서로만 시를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매력도 없고. 수능 때 시 풀 때 항상 그 작가의 의도, 숨어 있는 걸 찾는 게 재밌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찾아야 되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궁금증이 막 이렇게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느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배우들이 시를 정말 많이 읽으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침 시 얘기가 지금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혹시 좋아하는 시가 있으셨어요? 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 모임을 처음 다시 개최했던 그 동굴에서 네. 어떤 개회 시를 읽었었거든요. 릴이. 네. 그 소로의 시를 좋아해요. 딱 그 시 구절이 나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숲으로 갔다. 깊이 파고들어 삶의 정수를 빨아들이고 싶었다. 이런 문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친구들이 그 숲을 찾아가서 이 모임을 하는 그 이유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선생님이 지금도 존재할까? 이런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리고 멋있지 않았어요? 키링한테 나의 선장님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처음엔 오그라드는 것 같았는데 거기에 점점 동화되면서 저도 빠져들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학교에 성적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 너 뭐가 되고 싶어? 하면 되고 싶은 게 없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너가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선생님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진짜 좋았어요. 학교가 규율이 되게 엄격한 학교잖아요. 웰튼 맞아요. 학교가. 그래서 그냥 그 시키는 것만 하니까 당연히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걸 하게 해준 선생님이어서 이건 그 아이들에게 계속 남겠구나. 그 엔딩 이후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키링 선생님이 사실 이 학교 출신이잖아. 근데 다시 이 학교로 돌아온 이유는 자기가 뭔가 너무 학창 시절에 힘들고 그랬던 거를 이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게 잘 학창 시절에 재미난 추억거리 하나 만들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자신의 모교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왜 왔냐고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학교인 거 아는데 하는데 나는 가르치는 게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천직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학교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알 테니까 그걸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키링. 아, 맞아. 키링이래. 맞아, 열쇠고리 같았죠? 그만 듣고 키팅이라고 맞아요. 말하면 되죠? 네, 잘못. 네네. 키팅. 키팅 선생님이 지식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 너 자신을 들여다봐라. 그리고 이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잘 들여다봐라라고 얘기를 할 때 학생들, 배우들의 눈빛들이 초롱초롱하고 막 반짝거리잖아요. 그때 그게 특히 닐 페리의 눈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닐이 나중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찾았어라고 했을 때 또 그게 연기였을 때 그 감정선을 우리도 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저도 연기를 처음 했을 때 이제 입시 때 맡았던 배역이 느릅나무 밑에 욕망의 애비였는데 어린 저는 애비를 그러니까 연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키팅 선생님처럼 그 안에 있는 걸 끌어주려고 막 움직이시고 엄하게도 하시고 스파르타식으로 했어요? 네네. 막 진짜 좀 아프게도 하시고 그러면서도 나올 때 이게 맞다고 알려주시고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몸의 감각에는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토드가 시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못했을 때 선생님이 막 해주시잖아요. 그때가 좀 또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되게 소심한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내주는 그 능력이 좀 맞아. 쉽지가 않은 것인데 선생님이 그거를 딱 갖고 계신 게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껴졌죠 저는. 그런 게 교육인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시각과 태도를 바꿔줬잖아요. 네. 또 아무래도 그 마지막 장면 모두가 책상 위에 올라가는 근데 그걸 그 수줍음 많던 토드가 제일 먼저 와 진짜 대반전이었어요. 와, 토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고 울컥했어. 맞아. 그리고 먼저 책상에 올라섰다는 게 네. 이 영화 그 러닝타임 그 시간 동안 바뀐 거잖아요 토드가. 맞아요. 근데 또 그 책상에 올라간 친구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 맞아요. 이런만이 아니라 맞아. 그 늘 계속 코뿔던 그 친구랑 약간 껄렁했던 그 친구까지 네, 맞아요, 책상에 맞아요. 올라가고 그리고 또 모두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게 그래서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머지 맞아. 애들은 보니까 또 이렇게 그냥 지할 것만 하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맞아. 이 영화 속에 이제 여러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캐릭터도 다 특이하고 각자 개성이 있는데 보셨을 때 본인은 어떤 캐릭터랑 좀 나의 학창 시절과 비슷했다가 있을까요? 토드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과 다르게 좀 조용하고 친구들하고는 잘 어울리나 선생님한테 가서 막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막 되게 앞에 나서서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점점 밝아지긴 했지만 중학생 때가 토드랑 비슷한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좀 밝아진 것 같고 어떠세요? 저는 보면서 너무 명확하게 토드가 저였어요. 정말요? 저 지금도 좀 네. 얌전하고 네네.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네. 10대 때 좀 더 좋은 일에도 손을 들고 저요하기가 좀 어려웠던 학생이었고 앞에 나서서 뭔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낸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섞였는데 그 죽은 친구가 누구지? 닐. 토드랑 닐이 섞여 있어. 원래 성향은 토드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뭐 잘 못하고. 근데 욕구가 있긴 했어요. 닐처럼 맞아.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쭈뼛쭈뼛하고 바로 당차게 나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할 걸 후회가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토드랑 닐이 섞인 마음? 저는 중3 때 이제 그 예고 뮤지컬을 보고서 연기가 하고 싶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게 니라고 되게 비슷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키팅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을 했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연기를 하는 그런 삶을 되게 안 좋게 보셔가지고 막 안 된다고 반대를 딱 하셔서 그냥 일반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나한테도 키팅 선생님이 있었다면 나는 예고를 가던 아니면 어떻게든 연기를 하겠다고 나도 내 꿈을 찾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하지 않았을까. 저게 좀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는 또 니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사실 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살아와서 오. 10대 땐 만화를 그렸고 20대부터 어. 연기를 시작했고 아, 그래요? 물론 매번 부모님이 안 좋아하셨고 당연히 전부 다 굳이 분류하면 예술 쪽이고 돈도 안 되게 뻔하고 하니까 늘 싫어하셨지만 사실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고 아. 부모님도 대단히 말리시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을 계속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니네 부모도 그렇고 지금 그런 부모들의 문제점도 자식을 그냥 사람으로서 내 자식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뭘 원하는지를 궁금해해주면 좋겠다. 궁금해해주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실 씨는 아까 전에 토드랑 좀 비슷했던 학창 시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10대 때는 만화를 그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20대 때는 연기로 또 전향을 하시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어요?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10대 동안에는 학교에 갇혀 있잖아요, 사실. 네. 교실 안에서 그 내 책상, 내 자리, 이 좁은 구역이 내 자리고 그나마 빠져나갈 곳이 만화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좁은 책상에 종이 위에 여러 세계를 만들어 보는 거죠. 뭔가 답답함을 잘 느끼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틀에 박힌 거 안 좋아하고. 네. 아, 그런 거 같아요. 맞아. 그런 거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10대 때 저는 학교에 갇혀 있다는 게 내 네. 인생의 유예 기간 같았어요. 아. 내 인생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네. 난 너무 갇혀 있고 너무 자유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만화를 그리면서 내 미래는 당연히 만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벗어나고 나니까 제가 가만히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화를 그리려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어쩌다가 그 학부 동아리로 연극을 한번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말한다는 게 그때부터 연극을 시작했고 만화는 자연스레 멀어졌어요. 그렇군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모임을 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장면을 보면서 나도 중고등학교 때 가장 최대로 해봤던 일탈이 뭐였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야자를 11시까지 하는 되게 엄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옆에 대학교에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들, 배우들이 온대요. 그걸 보려고 나갔다가 선생님들하고 숨바꼭질 하듯이 그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돌아와서 다 엎드려 뻗쳐하고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야자를 탈출하는 게 쉽지 않은 학교였어요. 다행히 교문이 없었기 때문에 뒷문, 옆문 막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신호 주고받아서 막 나갔던 기억. 난 그게 최대의 일탈이었던 것 같아요. 귀여워. 별로 저는 소소하게 규율 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교실에 있어야 될 시간에 나는 없는 거. 그럴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네. 어디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3년간 도서부였어요. 아. 그래서 도서실에 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왠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업 시간에 저 혼자 불 꺼진 도서실에서 그냥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 장면 하나가 기억이 나고 제가 제일 아끼는 소울메이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운동장 한켠에 정자가 있었어요. 네. 그 정자가 우리 아지트였거든요. 귀여워. 지붕이는 팔각정이어서 우리가 지붕이라 불렀는데 네네. 야자 시간이나 네. 뭐 쉬는 시간 아니면 밥 시간 그럴 때 슬쩍 나와서 우리 나중에 지붕에서 보자 하고 지붕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바람 쐬고 앉아있고 야자 시간엔 공부 안 하고 그냥 거기 우와. 앉아서 밤하늘도 보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영화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보실 약간 수 낭만이 있으면. 있는 스타일이다, 그치? 저희가 이제 평점을 한번 읽어볼 건데 좀 인상적인 거를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평점 10점 주셨고요. 오늘 8월 21일 동성 아트홀에서의 하루는 너무나 특별한 하루였어요. 25년 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듯 반가웠지만 처음부터 눈물이 계속 난 이유는 우리의 존 키팅 선생님 로빈 윌리엄스가 많이 그리웠기 때문일지도 점점점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25년이라는 거 보니까 이분의 나이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데 그 전에 봤었고 다시 봤는데 뭔가 여운이 다시 본 게 있었나 25년 만인 것 같은데요. 재개봉을 한 것을 영화를 봤는데 좋겠다 영화관에서 봐서. 고등학생 때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봤다면 어땠을까를 되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실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별점 10점. 오 캡틴 마이 캡틴. 평생 남을 명대사. 맞아. 선장님, 나의 선장님. 마지막은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생각나서.
그 눈빛 이렇게 그렁그렁이 좋았어. 고맙다 얘들아 이랬던. 저도 별점 10점이고요. JA 땡땡땡님이 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나 잡으라는 키팅 선생님의 아련한 한마디 카르페 지나간 뒤에는 후회 없도록 비웃는데도 남들과 달라도 그게 진정 나라면 책상에 올라 당당히 외쳐보겠다는 그 용기 진정 나. 아까 제가 좋다고 한 것들이다. 책상 위에 올라가고 까르페디에. 근데 원래 저희가 별로 평점 좋지 않은 것도 읽고 하는데 평점이 나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거로 읽어봤어요. 그리고 사실 죽은 시인의 사회가 제목이 오역된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언제는 죽은 시인 낭독회 혹은 죽은 시인들의 연구하는 동아리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근데 오역된 게 훨씬 느낌 있고 딱 들어와서 좋은데. 네, 왜냐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아 저렇게 시인들을 죽여놓은 사회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그것도 생각해서 동굴 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도 읽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회도 된다는 그런 중의적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실 씨, 오늘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영화로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덕분에 너무 좋아하는 영화를 다시 봐서 다시 본 것도 좋았고 이 영화가 내 최애 영화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 네. 네, 덕분에 영화에 대해서 또 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봐서 좋았어요. 성실 씨 덕분에 앞으로 영화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싶네요. 많은 생각을 다들 해야 될것 뭔가 같아요. 내 최애 영화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고 좋은 영화를 할 거야 이렇게 찾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 다음에도 재밌고 좋은 영화로 만나 뵐게요. 안녕. 안녕.